제주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6.3 지방선거의 대장정에 막을 내린 지 벌써 2주가 다 되어갑니다. 이번 지방선거일에는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졌습니다. 위성권 도지사 당선인의 바통을 이어받게 된 김성범 당선인은 다른 당선인들과는 달리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자마자 곧바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주의 소리가 여의도 국회에 있어야 할 김성범 의원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거 끝나자마자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에 좀 진상 소식도 좀 함께 전해졌었는데요. 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뭐 소감이랄까요? 당선 소감을 한번 우리 교인들한테 화신탄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뭐 당선된 것은 기쁜 일이었습니다만 이제 바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또 장례를 모셨습니다. 그 선거를 치르고 나서 어쨌든 정신 차리고 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제가 마주한 서귀포의 현실은 매우 엄중했습니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에게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신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한편 또 이 일들을 또 해 나가야 될 생각하니까 많은 부담감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생애 첫 공직선거 출마이었을 텐데요.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 뭐 순간 그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뭐 사실은 이제 공직 32년을 했는데 거진 저도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은 더더군다나 정무직 공무원인 차관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직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기회가 되면 뭐 어떤 식으로든 고향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국회의원이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차관 저도 임기를 한 10개월 정도 한 시점이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성권 도지사 당선자가 갑자기 이제 도지사에 도전하면서 이제 서귀포시에 국회의원 이제 공석이 생겼고 민주당에서 영입 제안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좀 많이 됐죠. 그래서 안 한다고도 해봤고요. 가족들 반대도 있었고 그렇지만 뭐 당에서의 계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저도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봤습니다. 지금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고향에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잘할 수 있겠느냐 고민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열심히 하는 건 좀 자신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면 그래도 뭔가는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직자가 선거에 나섰을 경우에 사람들 만나는데 되게 쑥스러워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공직자로서 민원인들을 대할 때와 그 공직선거에 나간 후보자로서 우리 유권자들을 만날 때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좀 그런 다름 이런 것들을 좀 느꼈을까요?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로서 이제 현장에 가서 뵀을 때는 그분들은 이미 저를 알고 있고 또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게 깔려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선거 현장은 많이 달랐죠. 어쨌든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저를 소개하고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환경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일꾼이라는 점을 좀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뭐 해수부에 근무할 때 공직 생활에 있을 때 직간접적으로 어쨌든 봐왔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토론을 좋아하시고 잘하시고요. 논의하면서 결론을 빨리빨리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지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사가 뭘 지시를 하고 잊어먹을 줄 알고 이제 좀 뒤로 밀어놓고 하는 이거를 못하죠. 끊임없이 일해야 되고 진행 상황 보고해야 되고 또 결과로서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제 각 부처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좀 안이한 공직자는 제일 싫어할 스타일일 거고 열심히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본인이 책임질 테니 이렇게 합시다라고 단호하게 결론을 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가 해수부 업무와 관련해서도 그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쭉 말씀을 들어보시고 나서 이건 필요하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의사결정을 하겠다. 내가 책임질 테니 집행하라. 뭐 이렇게까지 또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밑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존경스러운 상사 중에 한 유형이죠. 책임질 테니 하자. 그리고 성과를 내도록 하고 또 실제로 책임도 지시고. 예. 이른바 명픽이었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저도 뭐 부내에서 일할 네. 때는 뭐 그런 유형으로 일을 하려고 저도 노력은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코드가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선거 과정을 좀 복귀해 볼까요? 그 동홍동 유세 과정에서 우리 위성권 후보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친구인데 뭐 고맙기도 하지만 밉기도 하다 이런 말을 해서 좀 관심을 좀 끌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고마운 점이고 어떤 점이 좀 미운 점이었을까요? 어쨌든 이성건 의원은 이제 도의원, 국회의원 계속했고 저는 정부에 있었으면서 뭐 필요할 때는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뭐 예산과 관련해서 또 협조하기도 했고 뭐 이번 지금 상황에서도 어쨌든 위성곤 당선인이 이제 도지사에 도전을 하면서 이제 자리가 빈 거고요. 예, 당에서 영입 제안이 있었고 뭐 당에서는 당연히 또 위성곤 당선인 의견을 묻지 않았겠습니까? 뭐 저를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한 게 어떻게 보면 고맙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공직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정치권에 불려왔던 상황에 대한 뭐 그런 상황에 대한 표현이었던 스스로 큰 짐을 지어준 거에 대한 뭐 소스풍은 아니지만 좀 우회해서 좀 그런 말을 좀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지역구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우리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 그리고 관광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동시에 이제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지역 소멸 위기가 이렇게 거론되는 지역인데요. 이렇게 어쩌면 좀 정체되어 있는 서귀포시의 이게 문제, 발전과 도약 어떻게 좀 입법적으로 뒷받침하실 것인지 좀 계획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산업 비중이 한 20% 정도 되고요. 이제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이 한 70% 되더라고요. 그래도 역시 그 경제의 근간은 이제 1차 산업, 농수축 산업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농업이 역시 모든 경제의 근간을 이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이 사실 그동안 많이 발전을 했죠. 제가 어렸을 때 경기 몰고 밭에 다닐 때는 이제 노지 밀감이 대부분이었고 바나나를 조금 하다가 이제 수입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시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비닐하우스 농업이 많이 진전이 되면서 이제 망감류 생산도 많이 늘었고 기술적으로나 이런 생산 측면에서 많이 늘긴 했는데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품종도 더 개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어떤 품종은 뭐 열과 피해가 지금 생긴다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여전히 이제 서귀포는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도 제가 그 열과 피해 관련해서 좀 간담회를 하자고 농협 관계자하고 실제 농민분들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감귤연구센터도 같이 모셔서 같이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연구개발도 하고 보급도 해야 되는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1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역시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관광도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하니까 뭐 체류형 관광으로 바꿔야 된다는 방향성은 다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어떻게가 문제일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같이 이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앞으로 정책으로 또 예산으로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구 현안이면서도 제주 지역 최대 갈등 현안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제2공항 문제인데요.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뭐
제주지역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지사도 이렇게 나서게 돼야겠죠. 도정과 어떻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떤 보관을 좀 가지고 계신지요? 뭐 도지사 당선인이나 저나 생각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 절차를 잘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초안 속에서 이제 제기가 됐던 안전 문제,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이 잘 검토가 돼서 그 결과가 제시가 되면 도민사회 또 전문가들이 좀 허심탄회한 논의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논쟁이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논의하고 결론은 내려야 된다. 더 이상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절박성에 대해서는 뭐 도지사 당선인이나 저나 같은 생각입니다. 그 주문 분야를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서귀포항 문제인데요. 그 서귀포항이 좀 오랜 동안 활성화되지 않으면서만 지역 경제에 도움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쓴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서귀포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서귀포항 활성화 어떻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보관이 있을까요? 서귀포 항만시설을 확충을 하고 거기 선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항만시설 확충은 지금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7,000톤급 선박 2척이 이제 접안할 수 있는 시설 공사를 조만간 그 건설사를 선정을 해서 착공을 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실제 공사 준공 때까지는 한 3년 내외가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선박을 투입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박을 투입을 하려면 선박 자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운영할 선사가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화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남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특히 농산물들을 서귀포항을 통해서 그 트럭에 실어서 트럭이 통째로 배에 들어가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로로선이라 그러는데 일단 그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모델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농협, 선사 또 행정도 같이 논의를 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박 확보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선사라든지 농협에 이제 기본 생각을 기회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많은 분들이 일단 그런 기초 하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들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그 시스템을 차분히 준비해서 항만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에는 배가 운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것이 제 보관입니다. 그 해수부에 있을 때 이렇게 소관 업무였던 것 같은데요. 제주 해양치유센터 성산읍에 추진됐던 사업인데 그 어쨌든 폐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업 폐지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어쨌든 지역구 사업이기도 현안으로서 좀 역할이 막중할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기획예산처 찾아가서 이거는 무조건 예산 확보해야죠. 그 사이에 제주도청도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고 해양수산부도 추가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저희들 이번 주말에 자체 대책회의를 좀 할 거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기획예산처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뭐 지역구 의원이 제주에는 세 분이 계신 거죠. 지역 전체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들이 좀 배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후반기 국회도 이제 후반기 상임위 원구성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나름대로 세 분의 국회의원들과 역할 배분은 좀 논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떤 상임위 활동을 원하고 계신지까지 포함해서 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제가 했던 전공이 그렇기도 하고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귀포시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그렇고 해서 농해 수위를 했으면 일단 희망을 하는데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다른 의원님도 농해 수위 희망하시는다고 알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 도 내에서도 논의를 하고 또 민주당의 또 원내대표 차원에서도 뭐 협의 및 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보궐선거 통했기 때문에 임기가 2년입니다. 뭐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 수도 있는 기간일 텐데요. 2년 어떻게 국회 입법 활동에 임할 것인지 우리 도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로 뛰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처, 관계부처 열심히 찾아다니고요. 또한 우리 지역 구민 열심히 찾아뵙고 말씀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예산으로 잘 만들어서 우리 서귀포 발전 또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